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서는 영상은 안 나와요. 인코딩에서는. 영상은 왜 안 나오냐면, 영상이 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려서 영상은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폭 대칭하고 지금 좌우 동조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 좌우 동조는 50일 때 동조가 최적화된 거예요. 50이. 최적화돼서 잔해 운해에 쏠림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고, 50 이하면 40, 30 뭐 이런 거 하면 잔해를 많이 쓰고 있다. 잔해형이다. 그 다음에 50, 60 이런 경우 운해형이다. 그래서 운해 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좌우 동조가 그렇지만 좌우 동조 이 퍼센트를 50에서 한 65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인간적이면서 또 잔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한 65 정도. 근데 이제 한 70쯤 넘어가면 70쯤 넘어가면 이렇게 너무나 우운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 또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 이런 게 너무 민감해 버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방어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30 정도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판단력이라든가 또 세상을 보는 또 시각들이 좀 꼼꼼하고 체계적이긴 하나 너무 세상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계에서 좀 소홀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35 이하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얘는 만만하게 잘못 건드렸던 큰일 나죠. 따져대서 엄마한테. 따지고요. 그 엄마가 만약에 이제 엄마는 한 70 정도 되는데 아이는 한 35 정도 된다. 그러면 아이랑 엄마랑 정반대의 자뇌운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네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언어 쪽이 자네 쪽이니까. 말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말로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윽박 지르게 되죠. 그냥 하라는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엄마는 너무 사람이 그냥 나한테 뭐라 그러고 잘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싶어 하죠.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근데 요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한 70 정도 되는데 엄마가 30 정도 된다. 35. 엄마 때문에 애가 미쳐요. 차라리 애가 더 따지는 애가 나아요. 엄마가 따지면요. 엄마가 검사를 너무 학교 선생님 저리 가요. 엄마가 그냥 이제 하나 오면 딱 올 때마다 엄마가 이제 가방 뭐 검사를 하면서 너는 왜 글씨를 이렇게 썼냐? 이건 왜 틀렸냐? 또 요거는 왜 똑바로 안 갖다 드렸냐? 막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애들은 뭐 안내장 같은 것도 잘 엄마한테 전달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아들일 경우 엄마가 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은 좋지만 애가 너무나 이제 그렇다고 엄마랑 맨날 부딪히게 돼요. 그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 근데도 이제 엄마가 고학력자야 거기다.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는 세상이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딱 길이 있는데 얘는 길이 없는 애 같아요. 아주 오리무중 같은 아이잖아요. 오리무중이 무가 여기서 없을무가 아니라 안개인 거예요. 얘는 안개길을 가는 애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얘기를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당히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좌우동조는 괜찮은데 진폭 대칭이 77.4니까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부터 이게 서로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에 보면 진폭대칭이 낮아요. 낮은 친구들은 인지 떨어지고 협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인출이 안 돼. 속도가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좀 어려움 겪고요. 여기는 진폭대증 괜찮지만 좌우동저가 세죠. 그러니까 기가 여려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벌써 눈물부터 흘리고 친구가 뭐 하면 쫓아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 사람 100이에요, 100. 100이니까 그냥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기가 없어. 우리가 이제 기 없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보면 저기가 되죠. 쇼핑 중독. 왜냐하면 쇼핑을 갔다가 그 점원이 얘기를 하면 거절을 못해. 그냥 미안해서 거절 못해가지고 그냥 사게 되고 홈쇼핑 같은 것도 잘 사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 피드백 능력이에요. 요게 오늘 아마 이제 여기 보면 유형이 이게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여기는 지금 일단 알파파는 되게 많아요. 알파파는 많은데 SMR하고 이제 기본을 여기 봤을 때는 기본은 25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건 다 안 나오니까 여기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이 정도 나왔다. 이 정도 나왔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 2, 3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긴 나왔지만 순서가 1, 2, 3,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왔다. 이러면 이게 사실은 비슷하게 이렇게 극간이 비슷하게 가야 돼. 뭐냐, 표준 편차가 적어야 돼. 편차가 적어야 돼. 편차가 되게 높잖아요. 잘 나온 거는 여기 이 33까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 이거 5 이하가 좋아요. 표준 편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 사람들은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냐면 일단 SMR하고 베타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나? 어, 매사에 주의와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에너지는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있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이럴 때는 뭐냐면 이렇게 그 에너지 이 정도 있으니까 뭐냐, 몸을 잠깐만 쉬려고 쉬었어요. 몸이 쉬고 있어. 쉬고 있는 거를 좋아하며 쉬고 있는 거를 좋아하고 쉬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제가 되게 좋은 말을 줬네. 게을르고 게을러. 게을러가 이거만 많으니까 그냥 휴식만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게을르잖아요. 애가 게을르고 빠리빠리도 못하는 거죠. 근데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을 한번 볼게요. 요 사람도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그렇죠? 매사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SMR이 관심이야. 관심이 없고, 지나치게 시려는 경향이 있다. 요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 엄마들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파가 있으면, 요게 이제 알파파고, 요게 SMR이고, 이게 베타표면, 알파는 요만큼이야. 그리고 베타는 요만큼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SMR은 이렇게, 완전 계단식이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알파파는 적고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베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중은 잘하나 이런 얘기죠. 집중력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나 아니면 아이들 중에 집중력이 있어서 학습을 잘하나 그 집중력이 있다라는 건 잘하긴 하나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역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하는 한 가지 일에 빠지면 헤어나지 않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 뭘 하나 꽂히면 그냥 오늘 밤새도록 이걸 다 해야 돼. 이런 성격들. 이런 성격들. 엄마들도 뭐 일하면 꽂히면 거기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휴식이 부족해서 알파파가 부족해서 알파파가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필요하고 쉽게 필요하니까 뭐야? 지구력이 떨어져. 알파파가 적은 사람들은 지구력이 떨어져요. 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한 가지 일만 막 하려고 보니까 요런 애들은 고집스러움 좀 있어요.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해석도 해요, 아이들. 아우, 얘는 또 한 가지에 또 꽂히면 완전히, 이렇게 열심히라기보다는 꽂히면 그냥 헤어나지 못하네요? 뭐, 게임 같은 거 한번 꽂히면 못 헤어나는 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약간 이런 애들이에요. 고집도 세. 막. 그런데 요게 되게 재미난 게, 이 베타파 있잖아요. 베타파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살이 없지만 되게 많이 나와요. 나오고 여기는 이제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어디랑 또 연결돼 있냐면, 기초율동에 요런 애들은 3일째나 13일째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 가지에 몰두를 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강박이 심해도 여기가 올라가요. 강박이. 강박이라는 건 가의식이 센 거거든요. 의식이 세지면 강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 강박이 되니까 강박성 성향이 있는 애들도 이거 쫙 요거만 쫙 올라가고 이런 게 다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유형이 또 있냐면 이런 유형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만 우리 어머니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SMR만 이렇게 놓고 여기는 낮아. 얘 혼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SMR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렇게 그 SMR의 그 밑으로 내려가면 SMR이 하고 있는 중에서는 주의력이잖아요. 주의력 좋고 주의력이 좋으니까 뭐냐면 사교적일 수도 있어요. 사교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사교적일 수 있고 행동적으로는 사교적이고 그다음에 성격이 뭐 엄마네요. 엄마나는데 그런데 성격이 엄마나다 못해야 언제 못해. 이렇게 요거만 쭉 나온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이 사례가 있다면, 엄마나 아직 이제 주의력 있고 사교적이나 성격이 엄마를 넘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의를 살펴보죠. 그러니까 뭐냐, 너무 눈치를 보는 거야. 상황을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주의력이 세다 보니까 눈치를 봐서 가끔은 이 눈치가 지나치다 보면 어머 저 사람 표정은 저런 것 같아. 저 나한테 뭐라고 그랬나? 아니면 엄마의 얼굴이 오늘 왜 저럴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려. 변화가 많아. 변화가 많으니까 가끔은 변덕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 너는 이게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냐? 응?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왜냐? 그 사람은 상황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자기가 너무 많이 빨리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촉이 좋아서 너무 많이 깨닫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먼저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덕스러운 난 이게 갈팡질팡 이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뭘 충고를 해주냐면 너무 세상에 너무 눈치 보지 마라. 보지 마. 그냥 누가 하든 말 눈치 말고 너 몸을 일단 체력을 보강해라. 체력을 좀 보강해.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절날 가면 왜 명절 증후군이 생겼을까? 일도 힘들지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더해. 우리 어머니 표정 어떨까? 우리 동서는 어떨까? 아우, 조카의 얼굴로. 막 이런 거 눈치 보다가 막 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눈치 보면 힘들어요. 몸이 지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어, A가 부족한 사람은 어, 굉장히 그 에너지가 적고 피곤한 몸을 좀 챙겨야 된다. SMR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 주의력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사 주의력이 분산된다. 그리고 너무 많으면 눈치를 본다. 베타파는 집중도 잘하고 굉장히 그 하나 이게 한쪽에 몰입하는 그 심은 있으나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집중을 못하고 추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주의력이랑 집중력에 결핍이 있어서 이 아이는 뭐 주의력이면 결핍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타파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베타파가 많이 나오는 훈련들을 많이 필요해요.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들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입니다. 여러분, 예, 얘기하세요. 미영님. 네, 그러면 자기 피드백 능력에서 표준치 값은 몇 정도에서 몇 사이가 되나요? 네. 그 좋은 말씀인데 거기 검사지 밑에 보면 내용 있죠. 이게 각각 항목이 25점 이상. 그럼 75점이죠. 75점이 되면 내 합계가 75 정도 되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까 이 사람은 9라고 되어 있죠. 여기 9. 이거는 뭐냐면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가중치를 준 거예요. 연속으로. 지속력.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력이 많은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것보다 그게 연속으로 나올 때 이 가중치를, 점수를 둬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기 점수가 40이잖아요. 40이면, 이제 원래는 이게 전체를 하게 되면 150이에요. 150. 근데 150까지 나온 사람은 없고, 보통 평균이 이제 고등학생들, 기초율동이 한 10에서 11 되는 사람들은 한 90 정도까지, 한 30 정도까지도 다 쭉쭉 올라가게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75 정도, 25, 25, 25. 이제 그 정도 나오면 아주 잘 나온다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3들 막 이런 데는 뇌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뇌 활동이 고등학교 때는 다른 때보다 유난히 여기 발달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부를 다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 막 지금 뭐 입시 시험, 임용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게 평균 하면 30씩 올라가니까 90점까지 올라가요.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40인데 편차가 14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이너스 14, 그러면 얼마겠어요? 6, 26. 26이면 나는 내 뇌에 26%변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의 뇌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지금 26%변이 못하고 있다. 그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이거를 다 이게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안에 그거를 잠깐 이제 훈련하는 애들 중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저렇게 약하면 공부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샘플로 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하면, 어, 자, 이제 제가 이제 공유를 킬게요. 뭐냐면 이거 같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 친구를 이제 했더니 이 엉망이 뇌가 뭐 엉망이니까 이것도 잘 안 나오죠. 예, 베타가 아예 안 나와요. 베타가 안 나오니까 자기 30인데 8분은 그러니까 20%뿐이 못 쓰고 있는 거야. 자기 뇌가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을 계속 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요거는 중간중간 이제 저희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뇌파도 이제 가라앉으면서 기초율등이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서 62에서 빼기니까 58%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이 친구는 여기서도 보면 ADHD,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특히 이 친구는 약을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었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얘가 약을 먹고 나니까 이제 애가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는 누워 있고 막 학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뇌훈련을 해서 이제 약을 안 먹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오셔서 여기서 하는데 꾸준히 해요. 진짜 이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어 엄마가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엄마가 위대하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왔을 때 엄마도 우울증이었어요. 엄마가 왜 우울증이었냐면 이 아이를 엄마가 인제 애가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니까 정말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를 이제 뭐 좋은 도시로 다닌 거예요. 분당에 인제 사는데 이제 막 좋은 도시를 막 다녀서 했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맨날 적응은 안 되고 맨날 학교 폭력으로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 때문에 이 가슴앓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엄마도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 왔을 때 저희한테 이제 다른 어머니들은 사실 그러지 않는데 이 어머니는 오실 때 그동안 얘가 검사 받은 걸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검사하는 게 한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병원을 오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쭉 읽어 봤더니 다 거기서 뭐 주의력 결핍 뭐 그다음에 지능도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거로 다 나오고 막 이렇게 호행 장애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감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제 해 보겠다고 해서 매일매일 엄마가 얘가 그때가 왔을 때가 중학교 1 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 학년까지는 다녔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일단 차이가 뭐가 나냐면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애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계속. 학교를 안 나가려니까 학교 애들하고 노래가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고민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것도 비용이 드니까 학원도 쪼끔 좀 정리하실 거 좀 정리하시고 아이가 너무 학원만 다닌다 해서 걔 가도 다 이해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챙겨서 하라고 그래서 인제 2 가지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거는 운동 하나 하고 남학생이니까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만 주제교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했더니 아이가 코딩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했대요, 코딩을. "그럼 코딩만 해라. 국영수 이런 거 못해도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인제 진짜 다 끊고 고거만 딱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인제 그거를 쭉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예요. 그런 훈련을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하고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얘는 7 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1 시간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냥. 1 시간을. 그냥 매일 엄마가 눈물로 아이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 개월쯤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쪼끔씩 틱도 없어지고 좀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지금은 뭐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어 그래서 새 아이가 돼 가지고 이제 하고 요번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왔을 때 SMR하고 베타가 전혀 안 나오니까 이 훈련을 지금도 SMR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권하기를 어머니한테도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 주시라고 그냥 고등학교까지 쭉 하면 아마 어른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코딩만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서 가면 되니까 그거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한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행복해서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도.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애 때문에 맨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하지 말라 그러고 엄마는 보내야 되고 애가 학교 가서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보내야 되고 아빠는 애들 키워놔두라고 맨날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항상 상담 때 같이 오세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인제 피드백 훈련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고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뇌파는 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뒤에 옴니는 인제 안 해요. 여기는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서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읽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원의 불균형
계속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뇌를 이제 요 시간 이후로는 뇌를 할 건데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한 10분 정도만 할게요. 자, 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이라는 거를 잠깐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케미칼, 우리가 화학물질, DNA, 이런 이제 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세포라는,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에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죠. 세포에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뭐 신체 심장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분화돼서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중에서 뇌신경계라 해서 신경계, 신경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안에 변화무쌍하게 지금 이렇게 되죠. 우리 이게 이제 움직임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잠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물을 보기도 하고 제 얘기를 듣고 해석도 이해도 하게 되고 뭐 손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면 그 수많은 것들의 뇌세포들이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죠, 그런 게. 기능이 잘 되는 거는 될 때는 우리가 못 넣어요. 너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기능이 하나만 안 돼도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는 이런 거는 안 했지만 한번 뭐냐면 우리 이제 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뭐 뇌 그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게 왜 다르냐? 이거를 볼게요. 이제 자르는 면이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자르는 면이 다 있어요. 뇌는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수평면이라는 거는 뇌를 여기서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수평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상면이잖아요. 요 그림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보여준 그림도 다 이거잖아요. 시상면. 시상면은 뭐냐면 이 앞에서 이렇게 잘라낸 거죠. 잘라서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게 시상면이에요. 그래서 이 시상이 요렇게 시상면은 여기 써 있죠. 시상면은 인체를 수직이는 90도로 인체를 90도로 쫙 잘라서 이렇게 벌려놓은 거. 이게 시상면이에요. 시상면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면. 관상면은 인체를 측면에서 여기 이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옆으로 자르는 그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뇌를 보면 뭐 어떤 거는 뭐 옆으로 놨다 뒤로 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수평, 시상, 정중면 이런 것들은 왜 이거를 저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 받을 때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음 그림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놓고 이 그림은 뇌의 어느 면을 나누는 뭐 면이냐 그러면 여기 시상면 이렇게 해서 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되게 시상면인데 요게 시상면이에요. 요런 게 수직으로 앞에서 수직으로 자른 건데 근데 요거는 그냥 수상면이 아니라 이거는 대뇌 피지를 그러니까 두개골을 벗긴 상태에서 측면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요 안에 뼈가 또 있겠죠. 두개골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피질 덩어리고 우리는 여기에 한 막이 걸쳐 있어요.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다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가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뇌는. 그래서 머리뼈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면 이거를 저기죠. 톱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기로 이렇게 뼈를 이렇게 갈라내야 돼. 이렇게 그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요런 게 다 두개골 뼈예요. 요건.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요게 이제 대뇌 피질이에요. 이제는 대뇌 피질이 뭐냐 하면 여기 피질 덩어리 이렇게 남기. 대뇌 피질이고 요게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을 옆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뇌 피질은 그다음에 여기 다른 그림으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시상면에서 수직으로 내려 면이죠.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좀 아셔야 돼요. 이제 1급 정도 되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건 대뇌니까 대뇌 피질이라고도 하고 이제 대뇌라고 하면서 그 안에 대뇌 피질, 대뇌 변형계, 기저hệ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뇌라 하면 요게 지금 파란 선인들인데 이 대뇌 안에는 그 피질도 있고 이런 피질도 있고 요게 이제 기저핵이라고 해서 기저핵은 이 대뇌 피질 안쪽에 들어가면 그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 세포 덩어리가 기저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할 텐데 기저핵은 우리 신체의 몸 돌림, 움직임하고도 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저핵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저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뭐냐? 기저핵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안 나올 때 이렇게 파킨슨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동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 변형계는 우리가 이제 감정과 관련된 그 여기 우리 어제 대상에 공부했죠. 여기가 내량과 대상해가 같이 있는데 여기 쪽에 있는 것들이 변형계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요걸 변형계. 변두리를 이렇게 딱 그 안쪽에 이렇게 그 철제같이 막았다. 이렇게 장막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에서 변형계고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어요. 대뇌라고 하고 간내는 중앙에 있는데 이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림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게 이렇게 시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온 게 이게 시상하부예요. 요 안에 있는 뇌를 간내라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간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과 시상하부가 없어지면 시상하부는 그냥 우리의 생체 리듬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게 모든 게 시상하부에 사는 거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들어오는 건 시상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내야. 그래서 저기 학교에서 학생들은 야, 시상과 시상하부 얘기 안 되면 작동이 안 돼서 맛이 가. 그래서 갔네. 이렇게 애우더라고요, 애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갔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우리 생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뇌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어. 요거를 뇌간이라 그랬잖아요. 뇌간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중뇌예요. 자, 중뇌랑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중뇌랑 중이래랑 달라요. 중뇌는 하이뇌예요, 하이뇌. 뇌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중뇌고, 중이뇌는 뇌의 2층 구조 안에서 중간에 있다는 거. 이런 변형계가 다 이쪽에서 변형계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뇌랑 상위, 중위, 하위를 얘기할 때는 거고, 중뇌는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요. 학생들 생물 시간에 요거 많이 내요. 다음 중 있는 위치가 다른 거. 그래가지고 중인의 뭐 변형계 시상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쓴 다음에 거기다 중래 쓰면 애들이 중인의 이제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인애랑 중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래는 여긴데 이게 뇌간이에요. 다 뇌간인데 중래는
거기에는 상구라는 애가 있고 하구라는 애가 있고 적핵이라는 애가 있고 pH라는 애가 있고 흑질이라는 것인데 이건 다 뇌세포들이 모여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중뇌가 나중에 여러분 또 공부합니다. 여기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뇌하고가 눈과 귀에 청각이 들어오는데요. 눈, 그다음에 청각이 들어오고 시각이 들어오는 게 상구하고에서 하는 거고요. 적해 흑질은 이건 뭐냐? 여기서 우리의 그 도파민 시스템이 나오는 도파민이 나오는 그 위치예요. 여기 적해 흑질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호르몬 얘기할 때도 이걸 해요. 그러니까 중뇌가 역할 되게 많죠. 중뇌도 엄청 역할이 많아요. 여기 엄청 중요해요. 뇌간도.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후뇌는 자 이게 또 이제 후뇌가 중이뇌, 하이뇌랑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하이뇌랑 후뇌는 또 달라요. 이거 하이뇌, 후뇌는 소뇌나 내교, 요 두 애를 가지고 이제 후뇌라 그러고, 수뇌는 맨 밑에 있는 애들, 연수나 올리브, 망상체를 후뇌라 그래요.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눈을 딱 봐가지고, 여기는 뇌간이겠구나. 여기가 소뇌가 소뇌, 내교, 요건 사실 내교예요. 요거만은 내교예요. 요거는 내교고, 요거는 소뇌예요. 그래서 내교하고 소뇌가 합친 게 후뇌구나. 그다음에 연수. 예, 연수 엄청 중요합니다. 연수동. 여러분들 연수동 사시죠? 저기 송도에 있는 분들 연수동인가? 송도동인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호흡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 올리브, 망상체 다 있습니다. 망상체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망상체라는 거는 핵이 생긴 게 그물처럼 생겼대서 망상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이제 지난번보다는 조금 세분하게 뇌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딱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뇌를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종이 줬잖아요. 종이 준 거는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는 저기 그림 그리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 시상은 어디 있냐 그리라고. 백지 준 거 하나 있잖아요. 인쇄물에 백지 하나 준 거 있잖아요. 백지로 뇌만 이게 그려진 거 있잖아요. 거기다 시상이 어딨다. 샘플도 줬잖아요. 샘플을 보고 시상이 어딨다. 이거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거를 몇십 번 그렸어요. 그냥 안 보고도 그릴 정도. 뇌를 공부하면 뇌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머리에 이 뇌가 지금 어디서 있고 막 있는 것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 주는 거예요. 연습지에 연습지 여러분들 연습지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여기가 위치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려본 거랑 안 그려본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여기도 또 그런 그림이 나오죠. 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다 놓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까지만 해서 마칠게요. 여기 연수잖아. 이게 볼록한 애는 항상 내교야. 폰수 내교. 그 뒤에 이렇게 나온 애들은 손해야. 이게 버섯이라고 할까? 이게 뭐라 할까? 이렇게 생기는 손해야. 요거 뒤집어놨어. 그림을 좌측우측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된 건 손해야, 항상. 꽃 모양의 앞에 딱 나온 애는 요건 내교야. 그러니까 내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항상 여기서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교의 맨 끝에가 요건 중내고 요게 내교 여기에요. 내교의 밑에가 척수인데 이 척수를 이렇게 보세요. 연수 요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말을 바쁘다 보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자, 연수가 요거예요. 연수. 이거 내교 요게 중내예요. 요거를 내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연수는 뭐랑 연결됐냐면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렸잖아요. 근데 척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척수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척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 척수뼈가 이렇게 내려가는, 척추가 내려가는 그 안쪽에 척수가 이렇게 신경다발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연수하고 척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척수를 통해서 우리 심장의 것들이 여기 연결해서 연수로 와서 호흡, 맥박 이런 것들을 다 간장해 주는 거죠.
자, 요 그림하고, 예, 자, 요 그림, 그림 잘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각 문헌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잘 나왔다는 것들을 갖다는 거라서, 시상하고 위치, 해마 위치, 네아수체 위치. 네아수치 약간 젖꼭지 같이 생겼죠, 이렇게. 네아수 너무 중요하네요. 내량, 이런 그 대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들 이제 하고 요런 모양하고 내일 공부할 요 기능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5학년 아이들에게 내가 뇌의 주요한 영역의 기능을 소개한다.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내일부터 이제 한 것들이 다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공부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지금 오늘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조심하시고 오늘 일찍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